저는 72세 부부의 특별한 신혼여행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수와 김영희는 7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50년 전 결혼했지만 당시 형편이 어려워 신혼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정수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4명의 자녀를 키웠고 영희는 재봉일을 하며 가게를 도왔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고 손주들까지 대학에 들어간 지금에서야 두 사람은 미뤄뒀던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신혼여행 가는 게 어때요? 영희가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맑은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우리도 이제 여행 한번 떠나봅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늦은 신혼여행 계획을 듣고 기뻐하며 여행 경비를 보태주었다. 큰아들은 비행기 표를 예약해 주었고 둘째 딸은 좋은 호텔을 알아봐 주었다. 막내는 여행용 캐리어와 편한 신발을 선물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드렸다. 출발 전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50년 만에 신혼여행이라니. 가슴이 설레어 마치 20살 새색시가 된 것 같았다.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떠날 여행을 생각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젊은 시절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는 온 가족이 나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많이 찍어오세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다. 영희는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숙소에 짐을 풀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호텔이었다. 여보, 저 바다 좀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영희가 발코니에서 감탄했다. 정수는 카메라를 들어 아내의 모습을 찍었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다. 첫날은 성산 일출봉을 올랐다. 가파른 계단이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올라갔다. 중간에 몇 번이나 쉬어가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상에 오르자 탁 트인 바다와 오름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당신, 우리가 해냈어요. 영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안았다.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다. 50년 동안 늘 절약하며 살았던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만찬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야 먹어보네요. 영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수는 아내에게 상추쌈을 싸주며 미소 지었다. 식당 주인은 두 사람이 신혼여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서비스로 막걸리를 한 병 내왔다. 둘째 날은 한라산 등반에 도전했다. 물론 정상까지는 무리였지만 어리목 코스로 천천히 걸었다.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당신 기억나요? 첫째 낳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며 당신이 밤새 아이 업고 집안을 돌아다녔잖아요. 추억을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윗세오름 대피소에 도착했다. 대피소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영희가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여보, 괜찮아요. 정수가 놀라 아내를 부축했다. 주변 등산객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
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정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요, 여보. 신혼여행 망쳤네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영희를 들것에 실었다. 정수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헬기가 동원되어 영희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정수도 함께 헬기에 올랐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라산은 장엄했지만 정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아내의 안위만이 걱정됐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녀들에게 연락하자 모두 제주도로 날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왜 무리하셨어요?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실을 지켰다. 영희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했다. 정수는 병원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호텔은 체크아웃하고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잤다. 매일 아침 병원 매점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사왔고 점심에는 죽을 떠먹여 주었다. 간호사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신혼여행 다 망쳤네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여행은 또 오면 되잖소. 하지만 영희는 계속 미안해했다. 50년을 기다린 신혼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의 인사에 정수와 영희는 어리둥절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한라산에서 어머님을 도와드렸던 등산객입니다. 진호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한라산에서 영희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진호였다. 의사 출신인 그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진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정수는 진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사람이 살았어요. 진호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다.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저희 펜션에서 며칠 쉬다 가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영희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진호는 계속 말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제주도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도 좋은 생각이라며 부모님께 권했다. 결국 두 사람은 진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주일 후 영희는 퇴원했다. 진호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두 사람을 펜션으로 모셨다. 펜션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바다 전망이 일품이었다. 우와, 정말 아름답네요. 영희가 감탄했다. 진호는 가장 좋은 방을 두 사람에게 내주었다. 진호의 아내 수진도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았다.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진은 요리 솜씨가 뛰어났다. 매일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두 사람을 대접했다. 영희의 건강을 생각해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진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두 사람을 제주도 곳곳으로 안내했다. 차를 타고 가기 힘든 곳은 피하고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을 골라 다녔다. 천지연 폭포에서는 무지개를 보았고 섭지코지에서는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했다. 영희의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하며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어느 날 저녁 펜션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진호와 수진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다른 투숙객들도 함께했다. 모두들 정수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한 젊은 부부는 저희도 나중에 두 분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정수와 영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했다. 파티 중에 진호가 기타를 들고 나왔다.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진호는 은임과 함께를 불렀다. 구수한 목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영희는 정수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50년 세월 동안 함께해온 남편이 새삼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다음 날 진호는 특별한 곳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제주도 동쪽 끝 작은 교회였다. 여기서 결혼식을 다시 올려보시는 게 어떠세요? 진호의 제안에 두 사람은 놀랐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다 준비해뒀어요. 어머님 드레스도 있고 아버님 턱시도도 있어요. 교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펜션 투숙객들과 동네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왔다. 누군가 자녀들에게도 연락했는지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깜짝 선물이에요. 오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곧이어 다른 자녀들도 속속 도착했다. 영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50년 전에는 입어보지 못했던 웨딩드레스였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이 가득했다. 정수도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다. 서로를 본 순간 두 사람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정수가 속삭였다. 목사님이 식을 진행했다. 72년의 삶을 살아오신 두 분이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작은 교회는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로 가득했다. 정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반지를 교환했다. 50년 전 낡은 은반지, 대신 자녀들이 준비한 새 반지였다. 김영애 씨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박정수 씨 저도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손주들이 꽃가루를 뿌렸고 진호가 다시 기타를 들어 축가를 불렀다. 작은 교회는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해변에서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수진이 준비한 케이크를 자르고 모두 함께 축배를 들었다. 영희는 정수의 팔짱을 끼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신혼여행 만들어줘서 영희가 말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더 고맙지. 5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기쁨과 슬픔이 파도처럼 왔다가 갔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다. 진호가 특별히 준비한 50년산 와인이었다. 우리 결혼한 해에 만들어진 와인이네요. 영희가 신기해했다. 정수는 아내와 잔을 부딪혔다. 당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다음 날부터 영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의사 출신인 진호의 세심한 관리와 수진의 정성스러운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마음이 약이 되었다. 두 사람은 펜션 정원을 산책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영희가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정수가 보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우리 신혼여행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손주들에게 들려주려고요. 영희의 일기장에는 제주도에서의 모든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아프고 힘들었던 일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진호와 수진은 두 사람을 친부모처럼 모셨다. 아침마다 영희의 혈압을 체크하고 약 먹는 것을 챙겼다. 수진은 영희에게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 어머니 김치 담그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수는 진호와 함께 낚시를 다녔다.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웠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님이 행복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진호의 말에 정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것은 처음이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영희가 정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진호 씨 부부에게 너무 폐를 끼치고 있어요. 정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남의 집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진호 부부에게 떠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진호와 수진은 더 있다 가시라고 만류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세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정말 좋아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결국 며칠을 더 머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영희의 첫사랑이었던 윤석이었다. 그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영희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60년 만의 재회였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백발이 된 윤석을 보며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젊은 시절 영희가 윤석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윤석은 제주도로 떠났고 영희는 정수와 결혼했다. 정수는 담담하게 윤석에게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세 사람은 펜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석은 제주도에서 귤 농장을 하며 잘 살았다고 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내 자녀를 키우고 손주들까지 본 이야기를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했다. 윤석이 돌아간 후 정수가 영희에게 물었다. 혹시 후회되는 거 있소? 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과 살아온 50년 하나도 후회 없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첫사랑의 추억보다 함께한 50년의 세월이 더 소중했다. 다음 날 윤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큰 바구니를 들고 왔다. 우리 농장에서 딴 귤이야. 맛 좀 봐. 윤석은 영희와 정수를 자신의 귤 농장으로 초대했다. 진호와 수진도 함께 갔다. 넓은 귤밭에는 주황색 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희가 감탄했다. 윤석은 자랑스럽게 농장을 소개했다. 직접 딴 귤을 먹어보니 정말 달콤했다. 정수도 윤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과거에 앙금 같은 것은 없었다.
모두 나이 들어 철이 든 것이다. 농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다. 여보, 윤석 씨 참 멋있게 늙었네요. 하지만 당신이 더 멋있어요. 정수는 아내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났다. 당신도 여전히 아름답소. 내 눈에는 2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날 저녁 진호가 제안했다. 내일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작은 공연을 준비했어요. 꼭 보러 오세요. 무슨 공연인지는 비밀이라고 했다. 영희와 정수는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다음 날 저녁 펜션 앞마당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대에는 동네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사물놀이 공연을 준비한 것이었다.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장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영희와 정수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공연이 끝나고 모두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왔다. 그중 한 할머니가 영희에게 말했다. 아주머니는 복이 많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좋은 남편의 착한 자녀들까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2주가 지났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걱정되어 계속 전화를 했다. 영희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떠나기 전날 밤 진호와 수지는 송별 만찬을 준비했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희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호도 목이 맨 듯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여기는 어머님, 아버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영희와 정수도 눈물이 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다. 정수가 일어나 인사했다. 진호 씨, 수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진짜 신혼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영희도 수진을 꼭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딸 같아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아쉬웠다. 진호가 직접 운전해서 공항까지 배웅했다. 수진은 도시락과 귤을 한 상자 싸주었다. 비행기에서 드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귤 드시면서 저희 생각해주세요. 영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영희가 갑자기 쓰러졌다. 모두가 놀라 달려들었다. 하지만 영희는 곧 눈을 떴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웠어요. 진호가 재빨리 혈압을 재보니 정상이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어지러웠던 것 같았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당부했다. 정수도 아내를 부축하며 걱정했다. 하지만 영희는 밝게 웃으며 정말 괜찮다고 했다. 너무 아쉬워서 그런가 봐요. 가기 싫어서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영희와 정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진호와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영희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작아졌다. 영희는 정수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여보,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0년 만의 신혼여행은 예상과 달랐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나와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은요.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달려들었다. 영희는 가방에서 귤을 꺼내 나눠주었다. 제주도에서 만난 좋은 분들이 주신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영희와 정수는 제주도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일도 결혼식을 다시 올린 일도 모두 이야기했다.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감동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막내딸이 말했다. 며칠 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와 정수가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진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영희는 또 눈물이 났다. 수진도 전화를 받고 안부를 물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웠다. 영희는 매일 일기를 썼다.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사진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었다. 정수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비록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값진 신혼여행이었다. 어느 날 영희가 정수에게 제안했다. 여보, 우리 매년 결혼기념일에 제주도에 가는 게 어때요? 진호 씨, 수진 씨도 보고 정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벌써부터 다음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택배가 왔다. 진호와 수진이 보낸 것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제주도 특산품이 가득했다.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꼭 다시 오세요.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답장을 썼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편지를 썼다. 영희도 수진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을 택배로 보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다. 영희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매일 정수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가끔 벤치에 앉아 제주도 이야기를 했다. 여보,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영희가 말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추석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모였다. 영희는 송편을 빚으며 며느리들에게 제주도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다. 어머니 정말 드라마 같아요. 저도 나중에 시아버지랑 그런 여행 가고 싶어요. 큰며느리가 부러워했다. 정수는 아들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너희도 아내한테 잘해라. 여자가 평생 고생만 하면 안 돼.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며 자신들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해 겨울 영희와 정수는 결혼 51주년을 맞았다. 자녀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에는 영원한 신혼부부라고 쓰여 있었다. 영희와 정수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오래오래 살기를.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앨범을 꺼내 보았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빼곡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한라산에서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찍은 결혼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여보, 우리 내년 봄에 다시 제주도 가요. 영희가 말했다. 그래요. 이번에는 건강하게 전부 다 구경해요. 정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특별한 인연들과 경험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듬해 봄 약속대로 두 사람은 다시 제주도를 찾았다. 공항에는 진호와 수진이 마중 나와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반가워요. 재회의 기쁨은 컸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제주도 곳곳을 여행했다. 한라산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중턱까지 올라갔다. 일주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그 후로도 매년 두 사람은 제주도를 찾았다. 진호와 수진은 친자식처럼 두 사람을 맞이했다. 때로는 자녀들도 함께 가서 대가족 여행이 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정수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78세의 나이였다. 영희는 슬펐지만 담담하게 남편을 보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려요. 나도 곧 갈게요. 장례식에는 진호와 수진도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그들은 영희를 꼭 안고 위로했다. 정수가 떠난 후에도 영희는 제주도를 찾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진호와 수진이 있었고 제주도 곳곳에 정수와의 추억이 있었다. 특히 결혼식을 올렸던 작은 교회를 자주 찾았다. 그곳에서 정수를 그리워했다. 영희도 82세에 하늘나라로 갔다. 임종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제주도 그 교회의 아빠 옆에 묻어줘. 그리고 진호 수진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자녀들은 어머니의 뜻대로 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두 사람은 나란히 잠들었다. 진호와 수진은 매년 두 사람의 기일에 무덤을 찾았다. 꽃을 놓고 인사를 했다. 어머님,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72세의 첫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그들이 결혼식을 올렸던 작은 교회는 연인들의 명소가 되었다. 진호의 펜션에는 특별한 방이 하나 있다. 영희와 정수의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추억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신혼부부들이 그 방에 묵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매년 봄이 오면 진호와 수진은 영희가 좋아했던 꽃을 정원에 심는다. 그리고 정수가 즐겨 마시던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 마신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살아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펜션을 찾아왔다. 그들은 영희와 정수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했다. 저희도 나이 들어서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진호는 미소 지으며 영희와 정수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날 밤 젊은 부부는 영희의 일기장을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72세에 시작되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젊은 부부는 일기장을 덮고 서로를 바라봤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약속했다. 영희와 정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진호는 펜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영희 어머님과 정수 아버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두 분이 남긴 사랑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된 신혼여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
수지는 부엌에서 영희에게 배운 요리를 만들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펜션에 가득했다. 손님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고향 생각을 했다. 어떤 이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음식에도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해가 저물고 펜션 정원의 등불이 켜졌다. 진호는 기타를 들고 나와 아님과 함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영희와 정수를 위해 불렀던 노래였다. 이제는 그들을 추억하며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손님들도 함께 따라 불렀다. 별이 쏟아지는 제주도의 밤하늘 아래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첫사랑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오랜 연인을 생각했다. 그리고 모두가 영희와 정수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72세의 첫 신혼여행은 그렇게 영원한 이야기가 되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어 해변으로 보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춤을 추었다. 어딘가에서 영희와 정수가 손을 잡고 걷고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다. 제주도 바람에 실려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호와 수지는 언젠가 자신들도 영희와 정수처럼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펜션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지만 영희와 정수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사랑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영희와 정수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고 이어져 영원히 계속된다. 72세 부부의 첫 신혼여행은 예상 밖의 사건으로 가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었다. 병원에서 만난 인연, 다시 올린 결혼식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모든 것이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